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저기 경주에서 오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주 보광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이사장이신 보명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이미 다 익히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불교 방송에서 또 강의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BBS TV를 보시는 분들은 스님 반가운 얼굴이다 하고 좀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저희가 TV와 라디오로 같이 방송이 됩니다. 예, 한번 저희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주 보광사에서 올라온 보명입니다. 그동안 BBS에서 불교 서산대사 선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올라와서 시청자 여러 불자님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스님 그 강의하셨던 데가 몇 년도였죠? 지금 한 2019년부터 했는 것 같아요. 한 코로나 3, 4년 전에. 예, 코로나 네. 전에 하시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때 오셨네요. 네. 그동안 이제 다시 새 네, 희망으로. 그러게요. 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산중에 늘 농사지면서 꽃 가꾸고 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산중에서 우리 뭐 많은 분들께서 보광사 어떤 사찰인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는 경주 어디쯤에 있는 어떤 사찰인지 조금 소개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그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워지는 네. 백운산 자락에 있는데요. 물 좋고 산 좋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약초들도 또 풀꽃들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농사짓고 짓기에 살림하기에는 좋은 자리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또 사찰 음식에 있어서도 일가견을 또 가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 어떤 모 텔레비전에서 우리 스님 나오셔가지고 요리하시는 모습도 뵀던 기억이 나거든요. 경연대회 비슷하게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사찰 요리를 전문으로 한다거나 연구하는 스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농사짓고 또 그 도량에서 나는 네.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셰프가 왔다가 아하. 음식이 맛있다고 소개하는 바람에 네. 방송국에서들 찾아와서 아하. 출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네요. 아마 식재료가 좋아서 음식이 맛있었던 것 같지 제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절에 가서 밥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스님. 네, 그 셰프가 쓴 책 제목이 스님 왜 절밥은 그리 맛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광사에서 식사하신 분들 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공양하고 그렇게들 돌아가시고 그러셨나 봐요. 비교적 뭐 다 사찰에서 먹는 음식들이야 맛있다고 하지만 저희도 자연에서 그냥 농사 지은 거니까 오시면들 물 좋고 네. 식재료 좋으니까 맛있다고들 해요. 부처님 오신 날은 특히나 또 많은 기대를 안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찰에서 맞아요. 맛있는 비빔밥 잘 못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아마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맛있는 다들. 비빔밥을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즐겁게 부처님 네. 만나시고 도반들도 만나시고 스님들 좀 오래 보시고 네. 그런 날들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5월이 참 행복한 그런 불자들의 달이 됐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그 강의하셨던 서산대사의 그 선시와 관련된 보명 스님의
서산대사 선시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사실은 그 경전 강좌 프로그램은 저희가 참 많이 있고 교리와 관련된 강좌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스님의 선시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석사 논문이 서산대사 시문학론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서산대사 시가 한 400여 편이 넘게 정말 좋은 시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에서 공부하면서 선각이감도 너무 좋고 또 서산대사 시들이 좋아서 언젠가는 이걸 한 번쯤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랜 동안 쓰지를 못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몸도 좀 불편한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쉬면서 서산대사 또 강의할 때 그 서산대사 시 그를 좀 책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마침 정리를 해서 서산대사 선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강의하시고 텔레비전에서도 강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서 서산대사 선시라는 책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스님 그런데요. 강의하실 때 한번 다 보셨겠지만은 이걸 또 책으로 정리해서 묶어서 내놓는다 하면은 또 다른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시정을 느낄 수 있고 또 강의를 하면서 네. 뭔가 전달해 줘야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숙제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게 그래도 다소 얼마간이라도 사람들에게 이 시를 네. 알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서산대사 하면은 일단은 임진왜란 떠오르고요. 그 임진왜란 하면은 또 사명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사명대사의 스승이 이 서산대사다.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그 수많은 그 선지식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서산대사의 선시를 우리 불자님들께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소개를 하시면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권하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권해주시면 좋을까요? 물론 서산대사 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네. 또 글을 쓰면서 서산대사가 선사가 쓴 시는 다 깨달음에서 나온 시니까 선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자연을 보면서 읊은 시들도 많이 있고 네. 또 그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애달팠던 마음들, 참혹했던 마음들을 선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전쟁에 관한 시 또는 당신이 이제 우리가 선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체했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었던 마음에 환희로운 마음을 읊었던 시. 또 정말 서산대사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사명대사를 위시해서 네. 편양 언기선사라든가 소웅은 처영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한테 일깨움을 주면서 주었던 시. 또 숙류 억불정책이라는 조선시대에 그러한 시대의 유학자들과 그래도 정담을 나누면서 주고받은 시. 그래서 서산대사는 이제 물론 선가기감이 불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가기감도 있고 도가기감도 있고 그래서 유불선에 다 뛰어났던 그런 선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가기감을 처음 보면서 참 좋았다 그랬는데 시를 보면서 이 시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잘 못 쓰는 글이지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선가기감은 사실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은 또 상당히 또 많이 교재로서 쓰시고요. 저도 이렇게
그 뭐랄까요? 방송에서 멋진 말을 좀 하고 싶을 때 예. 어디 좀 자료가 없을까 찾을 때는 선가기감을 살짝 커닝을 해서 예. 거기서 한두 줄 이렇게 옮겨다가 거기에다 멘트를 붙여가지고 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예, 좋은 글이 많죠.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선시라는 부분은 어렵게 생각했지만 지금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산대사라는 분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그 당시의 시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류들을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료가 될 수 있는 게 선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시 중에 네. 우리 일반인들은 뭐 더더욱 모르지만은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네. 좀 더 공감하고 또 좀 느끼고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스님께서 쓰신 서산대사 선시 신간 서적이 나왔는데요. 스님 어떻게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한 구절 좀 들려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주실 수 있을지. 네, 저는 뭐 네. 서산대사는 사실은 일찍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네. 어린 나이에 사실은 고을원 이사증이라는 분이 영특함을 알고 서울로 데려가서 성균관에 넣어가지고 과거도 시험을 했었습니다만 출가 2년이 돼서 지리산에 왔다가 경전을 보고 아하. 그리고는 이제 경전 먼저 보고 이제 출가를 20세에 출가를 하게 됐는데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참선을 한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이런 수행을 하게 되는데 서산대사도 아마 치열한 그 깨달음을 위해 수행을 했겠지요. 네. 어느 날 봉성마을을 지나다가 낯딱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읊었던 시가 발백 비심백 머리털은 희어도 마음은 희지 않다고 고인 증누설 옛사람이 일찍이 누설했네 금청일성계 오늘 아침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장부능사필이라 장부가 능히 할 일을 마쳤다 이렇게 읊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을 이제 조어 장부라고 그래서 대장부라고 그러잖아요. 장부 남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만 부처님께서 가장 깨달음으로써 대장부가 되셨듯이 서산대사께서도 깨달음을 이름으로써 장부능사필이라 장부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다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장부가 할 일을 마쳐버렸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발백 비심백 머리털은 희어도 마음은 희지 않다고 고인중누설 옛사람이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 사람도 말하기를 아이 마음은 청춘이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했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찾아 다 떠나는데 마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서도 사실은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마음이 뭔지 모르고 답답해하는데 네. 서산대사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발백 비심백이라는 마음은 희지 않다. 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검은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라고 조사 스님들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능사필이라 이렇게 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 기절 하나 더 얽게 되면은 홀득 자가죠. 문득 자기 집에 이르르니 두두지차이 두두물물이 다 그냥 그러할 뿐이다. 두두지차이 우리가 여기에 오면은 내 사무실이거나 내 집이거나 가면은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걸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홀득 자가죠. 문득 자기 집에 이르르니 두두지차이라 두두 물물이 다 이러할 뿐. 그 만천 금보장 만천가지 금보장 금보장은 부처님의 경전을 금보장이라고도 하고 물론 뭐 금은보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만천 금보장이 원시일공지로구나. 원래 이 빈 종이로구나.
원래 부처님 말씀이 그 근기 따라서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그때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이 나와지신 거지 본래 그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도 어떤 마음을 쓰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쓰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빈 마음이었죠. 그 서선대사가 그 개송을 두 가지를 이렇게 오도송으로 짓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그런 개송들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 개송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스님께 오시자마자 혹시나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 이랬더니 예, 뭐 그러시지요 하셨는데 지금 거의 그 강의 한 토막을 저희가 정말 시원하게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어렵거든요, 스님. 사실 뭐가 어려운가 하면은 이렇게 옛 어르신들께서는 한자로 이렇게 음과 훈으로 이렇게 새겨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그것을 사실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우리말에 한자가 섞여 있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다 새겨주시고 풀어주시니까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고 감탄을 하면서 좀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어졌다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불교 공부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오늘날의 공부하는 그 눈높이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좀 맞춰서 풀어주시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에 맞춰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불교가 친절하지 않다. 약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는 사실은 일체 유심조의 화엄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마음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가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코는 일부러 가서 자구일을 하지만은 그쵸. 이렇게 스스로 관하거나 안주를 해서 깨닫게 되면은 그냥 뭐 만질 것조차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친절하기로 하면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상하기로 하면 너무나 자상한데 이게 오랜 동안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왔고 또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왔고 그러한 것을 받다 보니까 이 한문 문화권에서 멀어졌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불교 문화에 젖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길을 가시다가 종이 하나 떨어진 것을 보시고도 저 종이를 주워와 봐라. 무슨 냄새가 나느냐. 아하.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네. 나면 그게 무엇했던 향사종입니다. 종이냐. 향사 뜬 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 가다가 저기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는데 가져와 봐라. 무슨 냄새가 나느냐.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러면 뭐 했던 것이냐. 생선을 쌌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쉬운 얘기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빈 그 종이는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향을 쌌었기 때문에 향 냄새가 나고 그 지푸라기 새끼줄에는 그 뭐 비린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한 생선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듯이 우리가 착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착한 품성이 나타나고 또 악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한 품성이 나타나게 되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무엇과 인연하고 무엇을 대하느냐 무엇을 품느냐 이렇게 자세하고 또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우리 스님께 가서 여쭤보면은 어린이들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쉽게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 스님의 또 서산대사의 선시 오도송 낭송과 그에 관련된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경주 보광사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스님. 저는 못 가봤는데 그 직원들이 갔다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다고 사찰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렇게 감탄을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 직접 또 다 창건을 하시고 하나하나 또 만드셨잖아요. 뭐랄까요? 그 접근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경주 시내에서 간다면은. 경주 시내에서는 이제 뭐 산골이다 보니까 요즘 일반 노선이라든가 버스 같은 것들은 조금 타기가 어려운 편이고요. 네. 자가용이나 내지 택시 이런 것들은 한 40분시간 정도 소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KTX에서도 그 정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영남알프스를 가까이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자연 조건이 비교적 좋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꽃 같은 거를 심으면은 아마 이 색깔도 예쁘고 선명하고 예, 잘 자라고. 그래서 하나 둘 심다 보니까 꽃도량이 됐고. 아하. 예. 또 뭐 새들 또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게 예, 조금 잘 그렇군요. 들리는 곳이죠. 농사 직접 손수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뭘 키우고 계시나요, 스님? 이제 내려가면 바로 이제 고추를 심어야 되고 네. 밭에는 지금 감자가 자라고 있고 감자. 예, 이제 감자 심고 나면 고추 심고 이제 고추 네. 해서 이제 가을 수확 때쯤 되면 이제 감자 심었던 밭에 네. 가을 배추 심고 아. 예, 번갈아 그렇게. 가면서. 네, 그렇게 네. 예. 핵감자 또 나올 때쯤 되면 또 아주 또 예, 맛있게들 맛있어서 공양을. 사실은 저희가 짓는 감자는 이제 와서 자기들이 이제 불자님들이 와서 심고 아. 또 이제 직접 다 뭐 사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자가 거기 이 토양이 좋아서 그런지 맛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들 맛있게들 고사리 농사 많이 하고요. 오, 고사리도요. 이야.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주말 농장 기분으로 절에 와서 또 같이 또 돕기도 하시고 거기 같이 좀 하기도 하시고 불자님들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매주 들어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또 그래서 더불어 농사를 짓고 있고 저 혼자야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도 뭐 가게 되면은 그 인도에서 또 누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족발쯤 여쭤보려고 되면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여지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파담파니 관세음학교의 이사장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부타가에 있는 파담파니 관세음학교의 이사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야, 코로나 2년 동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다들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너무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 학생들이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보내오니까 네. 볼 수 있고 네. 사실은 2년 동안 못 가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네. 제가 그래도 인도에 그렇게 학교를 지었다라는 것은 물론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으로 그걸 지었습니다만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교사가 이제 좁아서 올해 다 못 받는다고 그 정도로. 네. 2014년도에 설립을 하신 걸로 제가 네,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 파담판이 그게 무슨 뜻일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파담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학교를 짓기 전에 인도를 스님으로서는 이제 성지순례를 개인적으로 네. 스님들하고는 몇 번 갔었어요. 네. 그래도 뭐 그런 생각조차를 못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해 이제 신도들하고 인도 성지순례를 가야겠다. 사실은 한갑 때 이제 나이가 되니까 내가 뭔가 신도들한테 좀 성지순례를 시켜야지 되겠구나 싶어서 갔는데 아이들이 쭉 따라다니면서 박씨 씨. 예, 네, 마지막 보시해달라고. 원달러를 네. 뭐 보시 달라고 이러고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부산에서 한 10년 포교원을 했었거든요. 어린이 법회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린이 법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뭐 얘네들이 그냥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면은
얼마나 몰려오는지 네. 아 내가 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못했지.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여기다가 뭐를 해야겠구나 하고 학교를 이제 그 가이드 신도라는 친구를 만나서 의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맨 처음 조그만 땅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네. 지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몰려왔길래 얘 너희들 관세음보살님하고 한번 불러볼래? 그리고 나를 따라하라고. 그냥 한 10번 넘게 하니까 얼마나 잘 따라하겠어요. 그 관세음보살을 너무 잘 불러서 아, 이 학교를 관세음 학교라고 하자. 아. 그리고 무심결에 저도 이제 그 신도라는 친구한테 관세음 학교를 뭐라고 그러지? 근데 파드마파니 그래서 아 그러면은 뭐 파담파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파담파니 스쿨로 하자. 이래서 아 파드마파니 파담파니 이렇게 돼서 파담파니. 예 파담파니 스쿨 우리말로 관세음 학교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됐어요. 그 우리나라 분들이 그 인도 성지순례를 참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 인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배워서 한국말을 배워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참 네. 많으시잖아요. 예, 예.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과 네네. 인연이 되어서 예. 그렇게 파담파니 학교를 만들게 되셨군요. 예, 예.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셔서 벌써 세월이 이만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초등학교 저는 뭐 그때는 그냥 아이들 그렇게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그냥 지어주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네. 이걸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를까봐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여기서 후원비를 보내면서 이제 여름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이제 직접 하도록 교사 월급이랑 그 운영비를 이제 네. 매달 보내줬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비만 보내주면서 이제 하다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되자 얘네들이 천민촌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얘네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갈 데가 없구나. 예, 네. 뭐 글을 좀 배웠을 뿐이고 불교를 조금 접했을 뿐이지 또다시 말하자면은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이어줘야 되겠다 교육을. 그래서 이제 교육을 중학교까지 하고 중학교가 졸업 맞는 동안 이제 고등학교를 또 건물을 짓게 되고 이제 지금은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전문대 단과라도 네. 만들어서 이제 얘네들에게 무슨 이제 자격증이라도 줘가지고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사실은 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단계로 가게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생을 만나서 초등학교를 만들고 초등학생들이 커가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네. 이제는 정말 어떤 전문적인 교육까지. 야, 그동안에 이제 교류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로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또 방문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동안에 어떻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랄까요? 추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 여학생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네. 동국대학교에 이제 한국어 어. 그거를 교육해서 이제 보내기도 했고 네. 지금 또 한국에 한 학생 와서 지금 동국대학교 졸업 맞고 지금 오. 근무하는 자도 있고 네. 또 에피소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제가 학교에 이제 가서 맨 처음에 심은 것이 뭐 부처님께서도 망고를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 학교에 망고나무, 뭐 파파야나무 제가 이제 그런 나무를 심었었는데 네. 그게 주렁주렁 열려서 그 가이드 신도 하는 얘기가 뭐 네. 작년 여름 같은 경우도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망고가 너무 맛있어서 손가락까지 먹을 뻔했다고. 아 그럴 정도로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한 자에게는 그 심어서 조금만 가꾸면은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그 심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기가 그렇죠. 바쁜 거죠. 지금 급한 거죠. 이제 당장 먹는 게 네. 급선무니까 네. 그거를 심고 가꾸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오는 길에 내가 가로수를 심어라. 그러면 인도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그쵸. 나무 하나만 잘 있으면은 자랄 텐데. 그늘도 많이 지어주고
그러는데 나무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어 놓으면은 그 이제 동물들 가축들이 와서 그걸 뜯어 먹으니까 그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철조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지된다. 그래서 그 나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이고 관리비가 뭐 19가 든다 하더라도 그래야만이 큰 나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들어가는 길에 뭐 가로수도 많이 자라고 있고 또 학교에 나무들도 엄청 자라고 있고 또 학교에 이제 제가 컴퓨터를 맨 먼저 이제 사줬고 또 반야신경을 외우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바이스클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기로 했는데 네. 뭐 100명도 넘게 얘네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뭐 그게 100대도 넘게 사줬지만은 네. 또 이제 주부들한테 미싱 이제 학교 재봉틀도 뭔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담장이 있어서 담장은 마해라고 우리 이제 도반 스님들 해서 그걸 싸줬는데 마해에서 네. 거기는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네. 아까 꽃 이야기 저희 절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부겐베리아 같은 걸 심기만 하면 우리는 겨울에 그 다 들여놓고 그쵸. 그 얼까봐 그래야지 네. 되는데 인도라는 데는 그냥 심어놓기만 그냥 자라는 하면 거죠. 예. 네. 그래서 담장에 부겐베리아를 다 올려라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학교가 비교적 그 인도 학교도 예쁜 학교예요. 그렇군요. 우리 계시는 우리 사찰도 보강사도 예쁘지만은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네 인도도 그곳에 가면은 우리 빠담빠디 학교 관세음 학교도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군요. 야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배움도 중요하지만은 스님 말씀처럼 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네.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인식시키주고 그래서 네. 사실은 학교 법당에는 제가 모시고 있던 원불 관세음보살님도 법당에 이제 모셔놓고 가장 시원하게 이렇게 이제 뭐 선풍기 이런 거라든가 이런 시설을 비교적 잘했고 네. 또 타종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학교 드나들 때마다 이렇게 뭐 자기네 뭐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상이라든가 이렇게 예를 갖추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제가 맨 먼저 학교 이제 들어가면은 눈에 띌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 석상을 제일 먼저 크게 이제 해서 모셔놓고 그래서 네. 가고 올 때마다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배려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뭐 얼마만이라도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이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네. 발언하고 지금 심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스님 진짜 그동안 못 보셔가지고 너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갈 생각인데 그러게요. 가야지겠죠. 네, 우리 스님께서도 가실 때 또 많은 또 선물을 안고 가실 텐데요. 우리 불자님들이나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또 함께 또 거기에 마음 내서 동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 보광사로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가게 되면 보광사로 연락하시면 언제나 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딘가에 나도 무언가를 갖다 인연의 씨앗을 심어서 그 자비와 보리의 씨앗을 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우리 지금 스님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가는구나 하신다면은 우리 경주 보광사로 한번 연락하셔서 동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주 보광사 주지이자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이사장이신 보명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출가를 하신 게 19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와, 새마을운동 하던 때인데. 맞아요. 그때는 절에 가니까 배고팠을 때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출가 제자가 되셨습니까, 스님? 아마 전생부터 인연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고등학교 시절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 가운데
뭐 이야기 팔상록이라는 책도 있었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또 뭐 시다르타라든가 아하. 선시 그냥 책을 이렇게 구해서 보게 되면은 불교 그런 책도 어허. 읽게 되고 이제 당시에는 뭐 인생론 전집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인생이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녀가 될까 아니면은 산속에 뭐 스님이 될까? 그때는 스님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한 번도 스님을 접해본 네, 네, 만나보지를 못해서. 네. 그래서 그때 소리 없이 바람 없이라는 수필집 윤태린 교수가 썼던 건데 거기에 울진 불영사가 소개가 됐고 저 지금은 이제 열반하신 저희 노스님이 그곳에 이제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그것을 보고 불영사로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는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게 닿아져서 출가를 했어요. 약간 그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들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스님들 출가하신 얘기 듣다 보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왜 드라마나 영화가 좀 왜곡을 많이 하잖아요, 네, 스님. 그러다 네. 보니까 엄청 인생에 과강하고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네. 이 속세를 저버리고 뭐 들어간다. 약간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갔다라고 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스님 말씀처럼 그땐 스님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아서 저 그런 얘기 많이 봤어요. 무슨 여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고 비구니 스님에 네, 대해서 내지는 이제 스님이란 표현이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 되나 가서 뭐 대사님 뭐 이랬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불영사로 가셨군요. 네. 불영사도 저도 뭐 이렇게 글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 참 아름다운 사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태고적 그대로의 숲이라고 그래서 산첩 수중 인적처 산첩 산은 첩첩 수중 물은 깊고 깊어서 인적처 사람의 발자취가 드문 곳이다 그럴 정도로 정말 산태극 수태극으로 깊은 산중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엄마 나 뭐 스님이라고도 안 하고 엄마 나 중될 거야 그러니까는 눈물을 뚝뚝 흘리셔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몰래 나 친구 만나고 올게 하고 나온 것이 이제 끝이었는데 그때 불영사라는 곳은 정말 하루에 차가 한 번 지나가면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80년도 이후 군사도로가 나면서 이제 그쪽이 불영계곡이 알려졌죠. 그전에는 아주 깊은 산중이었어요. 그렇군요. 거기까지 찾아가셨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지문 네. 스님을 만나 뵈시고 그렇게 불만해 드셨는데요.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은사 스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좀 엄하셨고 연부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연부를 잘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 이제 뭐 어쨌든 우리에게 치문을 처음 가르쳐 초발심과 치문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 네. 그러고 이제 강원에 나중에 갔지만 그만큼 좀 뭐 스님들이 이렇게 엄해 이게 여기가 이렇게 무서운 데였어. 예 그랬어요. 동학사에서 이제 또 공부하시고 대중생활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물론 대중생활이 어렵긴 했지만 그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 함께 입선을 드리고 글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 기억에는 좋고 또 선가기감을 그때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지문이라든가 또는 사집이라든가 이런 경전을 통해서 글을 보면서 이렇게 조사 스님들이라든가 또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직접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대중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함께 독송하고 함께 일어나 울력하고 이런 것들이 좋죠.
스님, 저는 오늘 방송 처음 모시고 하면서 물론 이제 강의하신 그런 영상들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쭉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풀어내시는데 야, 진정한 의미의 생활 법문의 달인이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무슨 뭔가를 말씀을. 건네드리면은 정말 물이 줄줄줄줄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풀어주시는데 아마 조금 공부를 하시고 절에 좀 열심히 다니신 불자님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느끼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좀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법대로 가면서 제대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불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한 손 끌어주는 그 스승님의 존재라는 건 굉장히 귀중한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맑은 법문으로 저희들 마음을 좀 견책을 해주시고 밝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불자들도 참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청년 불자들 만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가 앞으로도 정말 미래세까지 참 제대로 변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작지만은 이제 씨앗을 심어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오랜 동안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를 정말 거쳐왔고 또 지금 젊은이라든가 많은 어른까지도 기독교 문화에 많이 접해 있고 서양께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예, 그래서 네. 그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지금 사회도 고령화 시대가 되어 있고 또 뭐 절집에도 마찬가지로 출가하는 스님들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이제 물론 인도 학교를 하면서 점점 더 느껴져 가는 곳인데 인도는 젊은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렇죠. 또 어린이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습니다. 중국보다 많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네. 중국은 산하 제한이 일찍이 그렇죠. 들어갔고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어린이 포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문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식인들이 불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문학적인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것들을 그 지식인들로 하여금 일깨울 수 있어야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과학과 함께 굉장히 불교의 과학적인 그런 면들을 넓혀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인도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을 세계로 돌려서 정말 그 배고픔에 또는 배움에 목마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타종교나 이런 데는 정말 뭐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뭐 정말 목숨 걸고 나가다시피 하는데 불교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마음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하면서 제가 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누군가가 애써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네. 자, 이번 순서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보명 스님 살아오시면서 돌아보면 많은 분들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꼽아주신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명 스님께 내 인생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물론 저희 열반하신 이제 노스님도 제 마음에 가장 큰 인연이죠. 저로 하여금 어쨌든 글 속에서 만나서 제가 출가를 했어도 불영사에 찾아갔을 때 그 노스님이 계셨고 또 정말 힘들어 했을 때 저에게 일깨움을 일러주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노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불영사로 출가를 했고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더 저에게 마음 다가오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불국사의 조실이셨던 얼자 산자 얼산 큰 스님이셨습니다.
출가해서 찾아뵈면은 항상 정말 저로 하여금 화두를 탐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뭐든지 던지세요 저에게.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일합상이 나오면 일합상이 어떤 뜻이지 하고 묻는다든가, 또는 부처님 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네. 저로 하여금 궁구하게 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실 스님을 잊을 수가 없죠. 그렇군요. 내 인생에 두 사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스승이신 은사 스님, 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월상 큰 스님. 자, 우리 보명 스님의 내 인생의 두 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보명 스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마음에 감노가 되는 그런 말씀 들었고요.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인도에도 좀 잘 다녀오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한테도 좋은 부처님 법을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모두 부처님 가피 가득하시길 바라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늘 금강경을 독송합니다만,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 경전이기도 하죠. 근데 그 금강경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대중 1200 비구들과 걸식을 나가셨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의발을 거두시고 다리를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그 법회 이제 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법회가 열리게 된 그 까닭을 말씀을 이제 펼쳐 놓으십니다. 금강경에. 그때에 세족이 부좌이자 그런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들 라우라를 출가시키게 되는데, 라우라가 행동을 막 아무렇게 하자 부처님이 라우라를 부르십니다. 라울라야, 가서 세수대야에 물을 떠오너라. 그래서 물을 떠오자 여기에 발을 씻도록 하라. 그래서 발을 씻고는 부처님께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라우라가 이 더러운 물을 어찌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울라야, 만약에 이 물이 처음부터 더럽지 않았다면 깨끗한 물이었겠지만 네가 발을 더럽혀서 그 발을 씻었기 때문에 이 물이 더러워졌나니라. 이 더러운 물은 아무도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사용할 수도 없나니라. 그러면서 라울라를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본 마음은 본래 더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맑은 물에 더러운 발을 씻고 다녀서 물이 더러워지듯이 자기를 더럽힐 수가 있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고 또 깨끗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라울라를 일깨우심으로 해서 라울라는 그 뒤에 더욱 밀밀히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밀행제일 10대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더럽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뭐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깨끗하다라는 말조차도 떠날 수 있을 만큼 맑은 모양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러워질 수도 깨끗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불빛은 마치 한 불빛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을 점화해 가도 사라지지 않듯이 그 불빛은 누구에게나 밝힐 수 있는 불빛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부처님의 밝은 그
불법의 등불을 점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밝힐 수 있고 또 이웃을 밝힐 수 있고 법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